네, 괜찮습니까? 나 이 정도로 하려고. 오케이. 스트리밍 시작했대. 네. 가자, 갈까? 그냥 사인 주고 받으세요. 어. 안녕하세요. 매주 월, 화, 수요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성북 소녀시대. 수요일 방송을 진행하는 스케치 여행이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스텔라 김성자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바람 불고 하늘은 흐렸어요. 그러더니 밤에 천둥 번개와 더불어 비가 왔었죠. 학원 간 아이 데리러 나갔었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오늘 아침은 다행히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죠. 비 온 뒤의 화려함이 더한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은 구름 한 점도 없어요. 자, 코스모스도 하늘거리고 꽃무릇도 만개한 요즘. 어디론가 꼭 떠나야 할 것 같으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 여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핫한 아이돌 그룹이죠. 뉴이스트 W가 부르는 If You 있다면 들으며 출발합니다.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머리카락처럼 자라버린 그리움을 있다면 또 볼 수 있다면 저 밤 하늘보다 까만 두 눈을 있다면 지금까지 놓친 필름 속에 있다면 지나갔던 우리 추억 속에 빠져 헤엄쳐 향기는 진하게 배었어. 그런지 허전함은 내게 배가 되었어. 떠나보내고 나서 널 생각해봤자 미련하게도 아직 난 꿈인 것 같아. 너의 빈자리 그 자린 계속 비워둘게. 안녕이란 말은 잠시 넣어둘래. I wanna turn back the time we had. 별처럼 쏟아지는 기억들 그 반짝반짝거리는 시간 속을 헤매다 지쳐 휘청거리는 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서라도 If I could stay one more night 소설처럼 아니 거짓말처럼 널 다시 만나봤자 웃을 수 있다면. 다른 길을 걸어도 시간은 같이 가. 다른 풍경을 봐도 하늘은 같이 봐. 함께 그려졌었던 도화지의 노란색 채워지지가 않았어 지금 이 그림에. 널 다시 볼 수 있다면 너와 웃을 수가 있다면 이게 꿈이라서 손잡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놓지 않을 텐데 안녕이란 말은 잠시 넣어둘래. I wanna go back to you tonight. 숨처럼 참기 힘든 추억들 또 어느샌가 피어난 연기 되어 내 눈을 가려 휘청거리는 널 그때 널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서라도 If I could stay one more night 소설처럼 아니 거짓말처럼 널 다시 만나봤자 웃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같이 걸어갈 수 아름답던 너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어. 근데 너의 얼굴이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 I miss you, I miss you. 네가 정말 보고 싶어. 있다면 돌릴 수 있다면 마치 영화처럼 다시 처음 그 자리로
있다면 내 옆에 있다면 마치 이 모든 게 아픈 꿈처럼 네, 뉴이스트 W의 If You 있다면 들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성북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btv.kr 접속하시거나 유스트림 앱을 설치하신 후 성북 마을 TV 성북 소녀시대 검색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성북 마을 TV 채널 방문하시면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되니까요. 아무거나 함께 해주시면 저희는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자, 날씨가 좋은 날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나요? 요즘 주위에 공원도 많아지고 걸을 수 있는 둘레길도 생기고 참 여러 곳들이 많지요. 그래서 갈 곳이 많아서 고민도 되긴 해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큰 공원에 갈 거예요. 어디냐면요. 상상이 가실까요? 북서울 꿈의 숲인데요. 정말 지나가면서 봐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죠. 우리 오늘도 같이 여행해 주실 랄라 홍은경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예. 오늘 네. 그 옆에 스튜디오에서 장애중학교 친구들이 체험 방송을 왔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이게 웬일인지 그 소리가 음. 밖으로 지금 새어 나오는데 어떻게 중간에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좀 잡음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예. 네, 미리 여러분 좀 말씀드릴게요. 이해해 주시고요. 예. 네. 또 홍차 신혜원 조종실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자, 랄라. 오늘은 랄라가 너무도 친근한 곳이라면서요. 네. 북서울 꿈의 숲.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나고 또 자란 곳이 성북구인데 예, 예. 물론 꿈의 숲이 아마 이제 강북구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예. 저희들이 많이 어릴 때부터 갔던 곳이라서 음. 네, 꿈의 숲이 굉장히 제가 좀 친숙하고 예, 예. 네, 그 역사를 제가 처음부터 좀 잘 봤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요? 저는 그 드림랜드 시절 1980년대 후반에 거기 한번 갔었거든요. 드림랜드 시절도 아시는군요. 예, 거기 그때 놀이공원도 있고 그렇죠. 해서 거기에서 뭐 방송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 네, 초창기에 이제 그게 오픈하고 나서는 음. 아무래도 이 강북 지역에서는 그런 놀이공원이 없었으니까 네. 많이 방송을 탔었기도 했는데 예. 그리고 그때는 그 놀이기구도 타고 산에 가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래서 고기랑 뭐라고요? 뭐 상추 이렇게 버너 같은 거 놀이공원에서 가져가서 고기를 네. 구워 먹었어요? 놀이공원 있고 그 양쪽으로 이게 산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들어가면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아니. 있게끔 돼 있었어요. 요즘에는 전혀 상상도 아우.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미개해. 그래도 네. 요즘 물론 환경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네. 산에서 고기를 안 구워 먹게 하는 건 너무 잘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어릴 때 네. 그런 것도 했던 경험도 나름 그냥 괜찮았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아, 물론 괜찮죠. 근데 네. 혹시 안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등산 가서도 고기 구워 먹고 한참 그랬었어요. 안 해야 되는데 몰랐던 거죠. 지금은 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해도 네. 뭐라고 안 했지만 지금은 이제 누구나 약간 여가를 즐길 줄 알아서 맞아요. 다 같이 하니 이제 그게 이제 위험 요소도 되고 그렇죠. 네,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 네. 제재를 하는 거겠죠. 그럼요. 예. 네. 환경은 소중하니까요. 네, 네. 그 드림랜드가 음. 잠시만요. 그 네. 홍차님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뒤에서 자꾸 홍차 씨? 네. 죄송합니다. 지금 옆에 방송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상호 뭐 협조가 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조정실을 네. 같이 쓰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예. 자, 북서울 꿈의 숲이 있기 전에 음. 아까 우리 스텔라 말한 것처럼 그 드림랜드라는 놀이동산이 있었죠. 예, 그러면 드림랜드라는 놀이동산이 있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산이 그전에는- 없겠죠? 예, 네. 아, 그렇게 하겠죠? 네. 산이었겠죠. 네. 뭐, 제가 어릴 때 석관동에 살았는데, 네. 아마 지금은 장위동일 수 있어요. 네. 동이 이제 막 이렇게 재편이 돼서. 음, 그런데 거기서 석관 사거리에서 음. 이문동 반대 방향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 이제 그 드림랜드 그 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에 공주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공주능이요? 네, 예.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그 과거를 생각해 보다 보니 그 재밌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지금 예.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긴 한데 저희 그 석관사거리에 제가 살 때 저희 집 옆에 외양간이 있었어요. 외양간이요? 서울에? 네. 그런데 가끔 그 주인께서 예. 소를 끌고 나가셨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밭이 없었을 텐데 그 소를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셨는지 아마 북서울 꿈의 숲 쪽에 있는 그 공주릉은 아니었을지 제가 예측이 이제서 되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러면 그 소가 그 도로에다가 응가를 이렇게 처벅처벅 해놓고 들어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도 네. 무시 못하죠. 그때는 사이즈가. 그때는 그 소 응아를 보는 게 너무나 재밌는 이벤트였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분하고 그분의 이제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저하고 같은 학년이었거든요. 아, 예. 눈이 갈색이었고 참 예쁘게 생겼던 친구인데 음. 아직도 그 모습이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생생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그렇구나. 집을 들어가면 예. 그 소 염을 끓는 냄새가 항상 났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그 독특한 그 모습이 머릿속에 정말 콕 박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석관사거리에 기업은행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자리예요. 아, 근데 그렇구나. 제 머릿속에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은행이 그렇게 크진 않죠? 맞아요. 네. 뭐 어릴 때는 아무튼 뭐든지 커 보였으니까. 그럼요. 네, 아무튼 그렇게 거기서 이제 쭉 저희 아버지가 고 시절에 음. 가끔 새벽에 그 산책을 나가셨거든요. 아, 예, 예. 네. 거기가 이제 다녀오신 곳이 공주능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예. 어우, 그러고 보니까 그게 네네. 1970년대 한 중반일 텐데. 후반쯤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네. 서울에 그런 곳이 있다니 정말 새롭네요. 새롭죠. 네. 네. 아마 그 소가 없어지게 된 경위가 이제 막 저 어리니까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을 막 엿듣잖아요. 예, 예. 아마 이제 신하구에서 음. 무슨 제재를 좀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전학을 가게 됐었나.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를 그 이후에는 제가 못 봤어요. 아, 네네. 그래요? 아, 아쉽네요. 네. 그 이름이 공주능이라고 하니까 음. 여기에 분명히 능이 있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렇겠죠. 예. 네. 누구 능인지 음. 어떤 공주의 능인지 찾아볼 그렇죠. 생각은 사실 못했고 그때만 해도 그런 거에 대해 별 네. 관심이 없을 때죠. 그렇죠. 근데 예, 그 나이에. 제 주변에 뭐 저희 아버지 뭘 이렇게 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음. 아버지도 그런 딱히 그런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고 예. 아버지하고는 또 그 능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본 적은 없어서 아, 더 예. 이야기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냥 그렇구나. 공주능 하니까 그냥 예. 공주능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능이라면 뭐 비석이나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뭐 아무래도 있었겠죠. 전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예. 제 기억에는 뭐 능을 본 기억이 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뭐 아무튼 지금 이제 북서울 꿈의 숲에 그 창녕이 궁제사를 잘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도 그 집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만 해도 지금 초입보다 훨씬 더 초입에부터 산이 시작이 됐었고 꽤 들어가서 그런 그 옛날스러운 집이 보였는데 예. 그때는 진입을 할 수가 없었죠. 아. 네네. 근데 이제 거기 그 잠깐 이제 설명을 해자 보면 그게 이제 그 순조의 둘째 따님이신 보건공주와 부마 김병주의 묘가 있어서 공주능이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거기 보면 묘소 남쪽에 창녕이궁 제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네 그런 걸 따져보면 지금 그 제사에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자리에 묘가 있었겠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쯤이냐면요. 서문에서 그 왜 번동 넘어가는 쪽으로 아파트 보여요. 맞아요. 그쯤일 거라고 추측이 돼요. 아. 네네. 거기가 지금 산책길로 되어 있잖아요. 산책길로 되어 한번 있죠. 나중에 저희 가보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대충 저는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그 왜 놀이터 만들어 놓고 뭐 인라인장 만들어 놓은 그 맞아요. 부분쯤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짚어보는데 예, 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음. 그 뭐 잠깐 그 뭐 이 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창녕위 궁 제사가 창녕위 궁 제사일까요? 창녕위궁 제사일까요? 창녕위 궁제사 아닐까요? 궁제사죠. 예, 예. 이제 이게 창녕위가 자기예요. 예, 저희가 예. 잘 알아듣지 못한, 그러니까 많이 접하지 않았던 장이라서 이게 예. 이름이 좀 잘 안 붙는데요. 맞아요. 네네. 예. 창녕이고 궁제사인데 제사가 그 뭐 이렇게 뭐지 성균관이나 뭐 이런
뭐 서당이나 이런 데서 유생들이 머물던 집을 제사라고 하는데요. 아이 제자로. 예, 맞아요. 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은 집도 제사라고 하나 봐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랑 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듣기 쉬우시라고 네, 이 맞아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가는 풀어주시면 거예요. 너무 좋죠. 네네. 그랬고, 저는 이제 그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처음에 가면은 이제 그 뭐 산세라든가 뭐 그런 걸 느낄 만한 나이는 아니었고요. 초입에 들어가면은 그 순두부 파시는 리어커랑 새벽에, 그 다음에 석화, 옛날에는 그 석화 리어커가 되게 예, 많았죠. 있었어요. 예. 그러게요. 저는 네. 이게 저만 나는 기억인 줄 알았더니, 저도 알죠. 네, 스텔라도 그걸 알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 석화 거기 아저씨가 직접 이렇게 까줘서 까서. 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거 너무 귀한 음식인데 예전에는 리어카르에다가 그거를 팔고 그쵸, 다녔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쌈더미로. 길거리 음식. 예. 근데 그것도 아무래도 좀 계절적인 게 좀 있어서 조금 네네, 찬바람이 불 불 때 때, 예, 네, 그게 가능했던 그랬던 것 것 같아요. 같고 예.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길에 아빠가 순두부를 한 그릇 사주시고 거기에 굳이 이제 또 그 간장을 쳐주시는데 왜 그 간장에다가 어른들은 고추를 썰어서 넣는지 지금 제가 고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때는 고추 들어간 음식이 제일 맛없는 음식이었거든요. 굳이 그걸 쳐서 멀건 순두부에 한 그릇 먹고 또 석화를 사주시면서 제가 그 석화, 뭐 미더덕 이런 냄새 나는 거를 어릴 때는 막 비위가 너무 상해서 못 먹었어요. 네, 예. 그러면 또 굳이 우리 아버지 그거 사주시면서 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왜 여자가 그런 걸 못 먹느냐고. 제가 그래서 그러셨구나. 지금은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아.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버님이 강하게 키워주신 덕에 지금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싶어요. 강하게 키운 게 아니라 막 자란 거죠. 네. 그게 그래도 되돌아보면 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같이 먹을 수 있고 한 그런 거 습관적인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좀 강제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그 성격도 되돌아보니 받쳐준 거죠, 제가.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거기 공주능에 음. 목장도 있었어요. 목장이요? 지금,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아마 능 있는 그 위치였을 것 같고 저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거든요. 예, 예. 뭐 먹었던 기억이 따끈했던 거 보니 그때 뭐 거기서 바로 이렇게 끓여가지고 팔았던 것 같은데 젖소인지 염소인지 아무튼 목장도 있었고요. 고급류를 먹고 자랐네요. 네. 어쨌든 그 공주능의 산이 쭉 이어져서 지금 예, 예. 그 신일고등학교 있는 뒤에 있는 우패산까지 쭉 연결이 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렇구나. 중간중간에 지금은 끊어서 그쵸. 네, 빌라도 생기고 지금은 서문 뒤쪽으로 번동하고 미아삼거리 있는 길도 뚫려 있고 그랬죠. 예, 맞아요. 네. 여기가 그랬죠. 되게 네. 좀 규모가 크잖아요. 북서울 크죠. 수맥구. 예, 꿈의 숲은 서울에서 지금 네 번째로 큰 아, 숲이에요. 그래요? 예. 네. 그 시민공원 이런 거 생각나시죠? 예. 네. 근데 이 시민공원이 아이고 이런 카톡이 울리네요 또. 네, 그때는 여기 그 꿈의 숲 초입에 공주능 초입에 물이 흘렀었거든요. 아, 그걸 예. 감안해서 그런 건지 처음에 지금도, 들었으면은 천을 만들어 맞아요. 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서문 쪽에도 예, 저걸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거울 연못인가? 네, 그걸 하나 만들어 놨죠. 예, 맞아요. 그때는 골짜기가 여러 군데 있어서요. 지금 북한산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런 그 뭐지? 저희가 이렇게 물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웅덩이가 있었고 맑은 물이 많이 흘렀었답니다. 지금도 네. 좀 그 자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줄기가 흐르게끔 해놓은 데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북서울 꿈의 숲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쳤어요. 그렇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놀이공원에서 벌써 2009년에 시민공원으로 되면서 이렇게 바뀐 거 자체로만도 저는 신기한데 네. 랄라는 그 어릴 적 그 산이었을 때부터 그렇죠. 그 추억이 있으니 좀 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 이렇게 오다 보면 거기엔 좀 여러 시설들이 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 일단 공연장이 있죠. 아, 옆에 그 방송하는 게 정말 우리 소리만큼이나 크게 나오죠. 네. 글쎄요, 이게 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들린다면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들린다의 한 표입니다. 예. 네. 일단 공연장에 예전에 홍차가 얘기해 줬는데요. 예, 예. 그 연극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대요. 아, 예. 근데 이제 유달리 더 기억에 남았던 게 등장하는 배우 수보다 관객 수가 더 적었다는 거죠. 예. 가끔 우리 그런 그쵸. 일이 있어요. 연극 예, 보러 예. 가면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배우들 보니까 더 큰 소리로 호응해주고 박수 쳤던 기억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그런 경험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참 더, 민망해요. 더, 예. 더 호응하게 되죠, 저희가.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그러면 그 공연장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공연장이 그 예.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네. 알고 나니 굉장히 공연장의 품격이 느껴지죠. 아. 네. 그 뒤에 있는 중국집도 음. 네, 그 세종문화회관 영수증이 찍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수증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요? 저도 네. 여러 번 가서 영수증을 받아보곤 했는데 전 네. 금액만 확인했지 그것까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세종문화회관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니면 예. 어쩌지? 말해놓고 큰일 났네. 네. 자, 그리고 공연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옥상에 또 옥상 공원도 있고 한데 그쪽으로 옥상공원도 올라가도 있죠. 되고 그래서 네. 보면은 뭔가 좀 비스듬히 있는 게 있던데 그게 네. 전망대라고 하죠, 아마? 네, 뭐 예. 모르는 척하세요. 아, 다 예. 이렇게 유명한 전망대를 그러게 네, 말이에요. 드라마에 나와서 또 유명해진 곳이죠. 예, 맞아요. 저도 네. 뭐 아이리스인가요? 그래서 그 음. 드라마 정말 유행했었는데 저는 못 봤었거든요. 근데 저도요. 우연찮게 사람들이 하도 본다고 그래서 한번 봤는데 네, 그 장면을 딱 마치 봤죠. 저도 예, 그랬어요. 그 전망대에서 그 네. 나오는 그 뭐 장면을 봤던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예요. 거 쭉 타고 올라가는 그 예, 장면을 저는 그래가지고 봤거든요. 그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직도 그 주인공들의 그 네. 포스터가 크게 붙어 있다고 해요. 근데 건축 있어요. 기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그 뭐지? 그 지지대? 아니 기둥? 기둥? 예. 그런 것도 없이 예. 그렇게 사선으로 잘 올라가서 음. 그렇게 멋지게 해놨는지 예. 참 그 볼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또 거기 올라가면 이게 사선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꽤 높은 높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가보면 이쪽에 중랑구 또 음. 뭐 성북구는 물론 음. 그리고 뭐 강북구 저기 뭐 노원구까지 맞아요. 예. 네, 다 보이고 산도 남산 또 그쪽에 뭐냐 불암산 예. 그다음에 북한산 뭐 도봉산 산이란 산은 웬만한 산이 다 보이죠. 맞아요. 그리고 전망대 가면 그 유리에 다 네. 지금 산이나 그런 거 이름을 좀 이렇게 네, 조금 이렇게 써놔서 해놨죠. 예, 안내를 너무 조금 볼 그렇게 수가 해놨어. 있죠. 예. 그리고 막 진짜 날 좋은 날은 음. 날이 안 좋아도 저희 집은 보여요. 음. 날 좋은 날은 뭐 홍찬의 집도 보이고 홍찬의 집도 물론 가깝게 보이고 예. 저기 멀리 오신 우리 스텔라 노원구까지도 다 보이죠. 집도 맞아요. 찾아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일이죠. 우리 집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맞아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사계를 느낄 수 있잖아요. 사계를 느낄 수 있죠. 예, 맞아요.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도 참 다른 느낌이 있던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수종사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그 경관은 조금 사진이나 뭐 그림보다도 직접 가서 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맞아요. 홍차는 전망대에 올라가는 것보다 밖에서 보는 그 외관, 전망대 외관이 되게 예쁘다고 하던데요. 정말 잘 지어진 건물 같아요. 네, 더군다나 그 건물 자체는 왜 굉장히 막 22세기틱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뭐지? 유리 같은 거 번쩍번쩍한 거 안 붙여놔서 저는 그게 너무 멋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또 야간에 보면 또 야간 그 자체 조명으로도 또 이쁘죠. 네. 예,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럼 우리 사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아, 봄에는 뭐, 어땠어요? 뭐 우리 그 봄에 경치야.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공원이 좀 이국적이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바로 요 초록이 움트기 시작할 때인데 그 잔디가 사실 서울 시내가 우리가 땅이 좀 좁기 때문에 넓은 잔디를 어디다 펼쳐놓는다는 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았었잖아요. 예, 예전에는. 맞아요. 네. 예. 근데 또 이게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 지난 시간에 말한 그 무슨 센트럴파크 안 가봐서 저는 안 가봐서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느낌이죠. 아주 널찍하게 펼쳐져 있어서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예,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름만 빼고 봄, 가을, 겨울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그 봄에는 그 벚꽃이 너무 이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 온 뒤에 가서 그 벚꽃이. 바닥에 예, 네. 벚꽃이 완전히 벚꽃 그 융단을 깔은 것처럼 융단. 있던, 예, 그때 그 기분이 나네요. 사뿐히 들여밟고 갔죠. 예, 맞습니다. 네. 또 여름이면 음. 또 이제 정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관인데요. 그 사람들이 텐트를 치죠. 예, 이제 그늘막도 네, 치고, 그늘막을 예. 치죠. 텐트는 이제 못 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말 무슨 텐트촌처럼 이렇게 쫙 그 잔디밭에 이렇게 쳐놓고 이제 그 조금 신선한 바람을 느끼려고 나오는 시민들이 이제 많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잔디밭에 이런 거 치지
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맞아요. 사실 들어가야지도 못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분쟁이 많이 났었어요. 치는 사람과 제지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는 너무 그 인원이 많다 보니 사실 그렇잖아요. 네. 나는 치지 말라 그래서 안 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치는데 그건 제지를 안 받으면 이게 진짜 속상하죠. 손해보는 항상 그런 게 이제 불편한데 음. 그래서 요즘엔 아예 그 텐트는 어떤 형태의 텐트를 쳐라 하면서 이제 그늘막 형태로 유도를 하면서 아예 치게끔 만들어 예. 놨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무 바닥도 깔고 해서 네, 아예 그렇죠. 그냥 예. 그 치는 장소를 네, 마련을 그러니까 해줬죠. 나가도 안 될 때는 그 음.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음. 서로 좀 상호 이렇게 보완적인 방법으로 좀 가는 게 예, 그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아마 융통성 아닐까 싶어요. 네네. 예. 그리고 또 거기 뒤에 서문 쪽에 보면 거울 음. 연못이 있는데 예, 예. 거기도 원래는 날을 비춰보고 음. 하늘을 보고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물을 찰랑찰랑 담아 음. 놓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이제 낮으니까요. 발목 네. 정도밖에 안 오니까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제지를 하다가 아예 이제는 꼬마 애기들이 바닥 분수와 함께 거기서 물놀이를 하는 물놀이장이 돼 예, 버렸어요. 맞아요. 탈의실도 좀 네, 마련해 네네.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취지와는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음. 그래도 그게 그 필요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이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괜찮다고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생각이 예, 들죠. 사람들의 네. 그 요구에 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한다는 그쵸, 거는 융통성이라고 볼 수도 예,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저도 작은 아이랑 거기 가서 이제 놀았던 음, 놀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너무 좋았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애기 엄마들 사이에선 또 거기가 음. 여름엔 또 큰 명소인가 봐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거기 이렇게 내 보면 또 월영지가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죠? 돌로 만들어진 그 다리 그 건널 때 그 기분도 참 좋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겨울에는 음. 그런 그 월영지에 그 눈이 덮인 것, 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눈 덮인 산들, 예, 눈꽃들을 음. 그 잔디밭을 만들어 놓은 그곳이 이제 나무가 없으니까 시야 음. 확보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눈에 그거를 싹 볼 수가 있어서 음.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그것도 정말 장관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눈 왔을 때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네. 예. 그리고 요즘 거기에서도 뭐 이쪽 저쪽에서 행사도 많이 하지만 그쪽에도 장소가 좋다 보니까 또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죠. 아무래도 네. 강북구의 주된 행사는 거기서 진행을 하고요. 예, 예. 네, 예전에는 무슨 동아리 대회인가 전국 동아리 대회인가 한번 했다는 적이 그래요?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확실히 찾아보질 않아서 뭐 예, 잘 예. 모르겠고요. 음.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뭐 가족 단위로 음. 인라인 타고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 왜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타고 공원 내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 이제 서문 쪽에서 예, 예. 자전거 연습하는 친구들 맞아요. 하고 그다음에 보드 타는 친구들이 음. 있는데 저는 참 이런 게 저희 학생 시절 때만 해도 있지 않던 풍경이잖아요. 되게 맞아요. 선진국형 풍경인 것 같아요. 예. 네.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문화시설이나 그런 거에 접근하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삶의 질을 좀 질이 많이 따지는 그렇죠. 그런 추세라서 그런 좋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자, 그럼 우리 노래 이제 한 곡 한 번 더 듣고 더 진행할게요. 그럴까요? 예, 네. 싸이의 드림 들어볼게요. 내게 있을 때 옆에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소중함을 소중한지 잊는다 결국 잃는다 결국 싫은 나 그렇고 그저 그런 인간이었다 감사한 걸 감사할 줄 모르는 간사한 남사스런 사람 행복 찾아 왜 먼 산만 바라봤을까 보이는 그대로 믿기 싫어서 믿고 싶은 대로 보기 시작해 외로워지는 지름길인데 괴로워지는 기름칠인데 꿈을 잃거나 이루거나 그 다음 날을 다시 살아가잖아 걱정하지마 이 모든 게 꿈이야 이 꿈에서 깨어날 때 그 모든 게 그대로 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해 여전했으면 해 그때는 영원했으면 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지난 날처럼 다시 행복을 위해 노래 부르며 그 노래 들으며 인생이란 꿈에서 깨어날 때 믿기 어려운 일 받아들이기
살기 어려운 현실 원래 혼자 왔다가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가는 외로운 길 외로움이 굳은 살이 되어 그만큼 내게 피와 살이 되어 담담해져가 점점 변해가 무덤덤해져 나 어른이 돼가 갈 사람은 간다 또 산 사람은 산다 신이 내게 주신 가장 잔인한 감정 그 익숙함에 눈물 말라간다 해가 지면 아쉬워하다 달이 뜨자마자 아름답구나 기쁘면 꿈이 아니길 바라는 나 슬프면 꿈이길 바라는 나 이 꿈에서 깨어날 때 그 모든 게 그대로 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해 여전했으면 해 그때는 영원했으면 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지난 날처럼 다시 행복을 위해 노래 부르며 그 노래 들으며 인생이란 꿈에서 깨어날 때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짧은 순간인 것을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짧은 순간인 것을 네, 싸이의 드림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공원을 나와서 또 다른 곳 가기로 했었죠? 네, 네, 어디로 가죠? 마이크 켜주세요. 아, 그러네요. 네. 마이크도 안 틀고. 마이크도 안 들고 말을 하라고. 예, 맞습니다. 네. 저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창녕위 궁제사가 예. 역사적으로 아니 뭐 그 의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예, 예. 그 아까 그랬잖아요. 부마와 공주의 등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그 부마의 손자가 살았는데 그 손자가 일제시대에 남작 자기를 주는 거를 거절하고 자결을 하셨대요. 예. 이제 이거는 거기 그 간판에 기록이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그 비슷한 의미로 또 그 장동 쪽에 내려오면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예, 예. 네, 거기를 오늘 또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하죠. 예, 예. 네, 그곳이? 김지능가라고 예, 하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공주 아니고 셋째공주. 네, 셋째공주의 부마가 지은 집이에요. 예, 예. 네, 그 윤용구가 아니죠. 윤의선? 의서. 예, 예, 네네네. 예. 맞아요. 네, 그 지었다고 하는 집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김석진이라는 그 보건공주의 예, 예. 조카. 네, 그분처럼 자결을 했다고는 해요. 근데 예, 예. 그거는 어디서 제가 기록은 찾아보지 않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왕족의 집이었다는 거죠. 예, 예. 네. 근데 여러 가지 기록이 되게 많이 누락이 되고 미흡한 걸 보니 그게 그 한동 그 왕족의 집이었다는 거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시대가 좀 지나면서 좀 그 쓰임새라든가 뭐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그 여기서 좀 이제 재밌는 걸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죠? 예. 이 가옥의 안채를 아까 말한 그 윤이선이 예, 예. 네, 덕원공주를 위해서 지었다는 말이 어딘가에는 있어요. 예, 예. 그런데 크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맞지 않다고 인터넷에 나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덕원공주도 그렇고 보건공주도 그렇고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결혼하시고 얼마 안 돼서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덕원공주가 죽은 그 후에 집이 지어진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주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 공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리고 아마 주로 윤용구라는 분이 이제
아들이었는데요. 예. 네, 그분이 살았다. 윤희선의 아들 윤용구가 살았다고 전해지고요. 이래저래 그냥 찾아보게 됐는데 윤희선에 대한 정보는 많이 찾을 수 없어요. 아, 근데 이제 그래요? 윤용구라는 분이 워낙에 예, 학식이 있으셨고 아. 예, 직위가 있으셨고 하셨던 분이래요. 조선시대에. 예, 예. 네, 그런 기록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예, 예. 네, 잠깐 그러면 제가 이왕 뭐 찾아봤던 거니까요. 예, 김진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만 찾아봐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하나는 제가 그 한민족 문화 대백과라는 것과 예, 예. 문화재청을 두 개를 찾아봤어요. 예, 저렇게 검색이 네, 되죠. 예. 네,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정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예, 예. 문화재청에서는 윤희선이 1865년에 지었다고 되어 있고 예. 소유자는 비어 있네요. 예. 그리고 관리자도 김진응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예. 근데 밑에서 이제 상세문을 보면 상세 문의는 성북구 문화체육과로 하래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한민족 문화대백과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남영제라 편액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1925년에 건립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예, 예. 네, 소유자 관리자 모두 김진응이고, 예, 예. 네, 그 사랑채 상량 기문의 을충년이라 묵서하여 대략 1925년에 건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뭐 그 후대의 건물도 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두 개가 이게 시대가 한 60년 차이가 그렇죠. 나네요. 아니 예. 보고 나니까 이 말들이 어려워가지고 예, 예. 아 괜히 찾아봤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궁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증폭이 됐어요. 예, 예. 네, 근데 아마 이놈의 그 을충년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것 같아요. 네, 65년도 을충년이었고 1925년도 이제 을충년이었으니 둘 중에 하나겠다라고 했겠지만요. 예, 예.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정말 모를까요? 정말 이게 정말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이 연도 정도는 찾아서 기입을 제대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김진응이라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예, 예. 근데 아직도 소유주라고 거기다가 적어놨으면 이제쯤은 바꾸셔야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다들 찾아보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이건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면 가끔 좀 이렇게 답답해요. 엉뚱하게 네, 네.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래요. 그냥 퍼다 나르기 바쁘기 때문에 저거를 퍼다 나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힘들고 까다로우면 이게 그러면은 이제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모르는 말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근데 그렇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웬만한 기록에 간단하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딱딱 그것만 해서 제대로 찾아볼 수 있게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지금 생각이 저희가 들어요.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입된 그 연도에 따라서 좀 그 당시에 그 기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소유주가 뭐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변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해야 되죠. 그런 네. 예, 아니 문제점이 좀 그래서 생기네요. 그래서 예. 이제 궁금한 건데요. 그럼 김진응이 누구일까요? 김진응 가인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 제 실력이 모자랄 수도 있죠. 결론은 김진응 누군지 잘 모르겠다예요. 그러게요. 저희가 사실 네. 오늘 아침에 아침까지도, 그, 네. 구청에다가 전화도 해보고 네. 그리고 그게 뭐 선학원 재단 거라고 하면서 그쪽에 연락처를 주셔서 전화를 드렸지만 네. 거기에서도 이제 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서 좀 잘 그 설명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찾아보는데 전화를 해도 이렇게 그 담당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없고 하는 그런 게 좀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장소가 되게 좀 숨어져 그렇죠. 있어서 잘 네. 지나가면서도 잘 모르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 드리니까 좀 더 이게 좀 더 잘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뭐 아쉽죠. 그 예, 맞아요. 무엇보다 뭐가 아쉬우냐면 잘못된 정보가 아쉽다기보다도 김진응 가옥이라잖아요. 예, 예. 그러면 김진응이 누군지 정도는 알고 맞아요. 싶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기증하셨다잖아요. 예, 예, 그럼 맞아요. 고맙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나도 기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문화가 네, 참 중요하죠. 문화재라고 생각해서 저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 같으면은 이거 안 줘요. 안 준다고요. 예. 그냥 예측해보건데 혹시 김진응이 음. 그 자손은 아니었을까? 뭐 이종 관계 성이 다르니 글쎄요. 이종 관계인 자손이
의미는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나름 이게 문화재인 걸 알기 때문에 기증을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다른 맞아요.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네. 랄라가 또 이렇게 흥분을 하는 이유가 흥분이 요번 주 됐네. 이 방송을 위해서 또 그 현장에도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걸 물어봤는데 네. 그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서 그 답답함으로 인해서 아마 조금 좀 이렇게 격렬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격렬- 계십니다. 격렬했어요, 제가. 네, 조금. 네. 아니, 여기서도 또 그런 네. 게요. 제가 거기를 일부러 찾아갔잖아요. 예, 예. 근데 표지판을 못 봤어요. 아. 제가 그 동네를 잘 알기 때문에 어디쯤이라는 거는 알고 갔는데, 예, 예. 물론 표지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간 제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거는 잘못된 표지판이라는 거죠, 그것도. 예, 저희도 그러니까- 한 2015년 1월 정도에 갔었는데 그때도 정말 좀 골목골목해서 물어물어서 갔는데 그게 참 찾기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예. 기중하지 않은 사적인가 보죠. 굳이 사적으로 정해놨는데, 예, 그러면 세는 돈들 막아서 이런 데다 좀 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꾸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예.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 아이고, 뭐 굉장히 뭐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 같잖아요. 뭐 아무튼 일단 제가 갔었는데요. 예, 이제 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공사 중이었고요. 예, 예. 네. 뭐 마침 저희가 같이 다녔으면은 막 들어가 봤을 텐데 저 혼자 가니까 불쑥 들어가긴 좀 그랬었는데 마침 거기 보살님 한 분이 들어가시길래 따라 들어가서 이것저것 여쭤봤어요. 예, 예. 뭐 사진도 찍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는 그 집이 99칸이라는 집이라는 거를 예. 알려주시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네, 예. 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그래도 거기 계시는 분들, 주변 분들은 카더라. 어떤 분이 이거를 뭐 이렇게 우리 기증했더라. 네, 큰 예. 스님께 기증을 했다. 너무 신실한 불자셨는데 기증을 했다. 뭐 이런 그 카더라 얘기를 하셨고 그걸로 이제 미루어 보니 아마 문화재인 거를 스님도 아셔서 뭐 거기서는 신안 뭐 이렇게 나라의 기증을 다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알고 보니 소유주는 뭐 다시 구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니 그 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아직은 재단으로 돼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랬어요. 제가 가서 보니 뭐 사실 그 왕족의 집이었다는 느낌은 사실 저는 안 들었어요. 오히려 60년, 70년대 초반에 그냥 옛날 가옥 정도로 잘 사는 집 정도로만 느껴졌었는데 거기 그 뭐지? 집이 좀 특이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채에서 사랑채가 안채 집에 뚫려 있었는데 그 뚫린 대로 사랑채가 건너서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사랑채가 되게 예쁜 것 같았어요. 인터넷으로 보기에. 저도 이거를 이제 방송 때문에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그 형태라든가 그런 것 저기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잘 보관되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일제시대 겪고 그다음에 소유주가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예전에 그 그래요. 모습이 안 남아있다 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절로 네. 되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아쉽죠. 예, 찾아갈 때 너무 골목에 있고 그래서 이런 사적이 너무 이렇게 낯선데 쓸쓸하게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예. 그랬다고 생각은 됐는데요. 사실 안타깝거나 막 너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6.25 뭐도 겪었고 일제시대를 다 겪으면서 사실 저희가 이런 뭐 사적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진 거잖아요. 그럼요. 터가 예. 워낙 넓기 때문에 그거 예. 하나 부시면 빌라가 몇 동이 나올 텐데 그게 막아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부터가 또 중요하죠. 그걸 알았을 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 지금 우리 거기 북서울 꿈의 숲이라든가 이 김진은가 가면서 저희가 또 그림 그렸었죠. 그림 그렸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림 한번 보면서 또 얘기해 볼까요? 그림을 한번 봐야죠. 예. 그래서 이 북서울 꿈의 숲은 저희가 그 정문에서부터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해서 그림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입구에 있던 그 나무지요. 그 느티나무. 지금 한 230년 제가 된 아까 거. 말씀 안 드렸죠. 예. 저 느티나무가 제 어릴 때도 그 초입에 들어가면 그때는 거기가 초입이 아니었어요. 저 예, 느티나무가 예. 그 전부터 약간 산길인 듯 했었는데 아. 저 느티나무가 그때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저거 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2번 갔을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처음에 2014년 10월에 갔을 때 그 가을에 그 나뭇잎이 좀 풍성했던 그 나무를 표현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2015년 4월 어머나. 이제 봄에 나무가 꺾였네. 예, 나무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벼락맞았나? 자라나고 있었을 때, 예, 좀 나무가 좀 다른 표현을 했었는데 조금 바뀌었죠. 아니요. 그게 정말로 꺾였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네네. 예, 그랬는지도 그래서 모르죠. 제가 근데 계절마다 좀 그려보고 싶었는데 아직 어, 예, 더 좀 그려야 될 것 개인적으로 같아요. 저거는 펜이 뭐예요? 되게 펜이요? 굵은데요? 아, 예, 저 하나는 조금 좀 펜이 두꺼운 걸로 썼거든요. 그래서 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펜 펜 이름이 이름이 생각은 생각이 안 안 나죠? 나지만 제 네. 필통에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이따 네.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이거는 또 저희 목련님이 예, 그려주신 똑같은 그 니티나무인데 또 느낌이 새롭죠? 예, 네. 아, 요거는 이제 그 동문에서 쭉 올라가는 길이죠? 예, 저 네. 청룡 창녕, 유흥제사도 네. 보이고, 예, 저쪽에 그렇게 벚꽃이 많이 피어서 바닥에 예, 음, 벚꽃이 많이 깔려 저게 있었던 이제 때죠. 벚꽃길. 예, 그래서 아, 여기서 그때 예, 그 오령지가 기분, 내다 보이는, 예, 저희 그 벚꽃 구경하러 갔었을 네. 때 저게 나 저희들 있다? 저도 있어요. 그래서 더 좀 좋고 그리고 여기는 이게 지형이 좀 자연 지형을 갖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맞아요. 나무라든가 그런 게 네. 더 잘 보여가지고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서울에 있는 이런 공원 중에 음, 자연산을 그대로 공원을 만든 거는 여기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네, 좋았던. 예. 유일하다고 말은 못 하겠어요. 예, 확인을 못 해봐서.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 북한산 목련님, 보인다. 예, 네. 그쪽에 갔었을 때 네. 그 보이던 그 북한산을 또 그려주셨죠. 거기에서 바라보는. 네, 예. 북한산. 음. 그리고 또 제니님이 항상 저 한옥이나 그런 거 보면 섬세하게 이렇게 그려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거 보면 항상 그 참 대단하다 싶어요. 저런 진짜 대단하네요. 기와라든가 예, 네, 그게 너무 표현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니님이 보면은 북서울 꿈에서 그 앞에 그 아파트에 사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렇게 창녕이궁제도 그리고 음, 그랬는데 뭐 6년 만에 처음 살면서 6년 동안 그 사진으로만 찍었었는데 처음으로 저렇게 그림을 음. 그렸다면서 감회를 또 적어 놓으셨네요. 아, 맞아, 맞아. 아까 그 저기 예, 창녕이 궁이잖아요. 예, 예. 저기가 예, 그 제사인데 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보건공주가 음, 부마가 창녕이고 예,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셋째가 덕원공주라 그랬죠. 예, 예. 덕원공주의 부마는 남영위예요. 자기가. 네, 네, 그렇구나. 네. 예. 예, 이거는 진짜 그쪽 창녕유흥제사를 갖다가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렸던 네, 예, 저희 목련님 그림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저 나무랑 기와를 좀 그렸던 그런 멋있네요. 그림이네요. 네, 좀 큼직큼직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같은 부분인데 저희 목련님의 그림은 또 다르죠. 예. 네. 그리고 거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저렇게 상상 톡톡 톡톡미술관. 미술관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커다란 그 넓은 잔디밭 한쪽에 있으면서 저쪽에 또 물도 흐르고 해서 여름에는 아이들이 저기서 또 물장난도 한장 하고 스케치한 느낌이 나네요. 예, 좀 네, 그때 러프하게 좀 그렸던 기억이 나요. 네. 예. 아, 저런 조각상이 지금은 없죠. 글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은 없어요. 15년인데 보니까 그 카페 안에서 상상톡톡 그 안에 있는 카페에서 겨울에 네, 아이들이 왔던 걸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옷도 좀 두툼하지요. 계절을 그렇죠. 느낄 수 네. 있어요. 예. 자, 이제 쭉 가다 보면 아까 우리 한참 얘기했던 그 전망대예요. 그렇죠? 밖에서 이렇게 보면 저 음, 중국집도 보이고 그러면서 저 위에 이렇게 있는데 좀 가볍게 올라가 있는 게 산세랑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그려주셨죠? 그래서 저렇게 색깔로 칠해가지고, 그 계절을 좀 느낄 수 있게 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아, 생각보다 그 음, 전망대 그 높이 사선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음, 전망대로 쓰는 곳이 예, 예. 길군요. 아, 예, 위아래로. 맞아요. 아, 그냥 볼 때는 저렇게 긴다는 걸 음, 몰랐었는데. 예. 저기 아까 홍차가 얘기했듯이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볼 때 참 좋다고 표현해 주신 그렇네요. 그 네. 그림이에요. 예. 어, 그 저거는 또 저희 제니가 저 판넬까지 좀 세세하게 또 그려줬던 와, 거죠. 그래서 다른 눈 방향에서 봤을 빠지겠어요. 때 그러니까 여러 방향에서 봤을 때.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전망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거기 또 방송국 하나 있잖아요. 북서울 네, 드림 네. 스튜디오라고 해서 그 오픈 공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괜찮고, 예, 거기 좋았던 것 같아요. 방송, 그 생방송 하는 것도 보고 좋더라고요. 음. 친구들 소풍온 예, 맞아요. 그림이네요. 저거 보면은
글씨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저거 읽으면서 제가 깔깔깔대고 웃었잖아요. 그래요? 아이들 저렇게 한번 소풍 얘기해 보세요, 가는데 대충. 보니까 네.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잘 보이나요? 나무에 밑에 이제 네, 네, 엄마가 글씨. 누워 있고 아, 이렇게 검은 점으로 보이는데 오른쪽 아래에 네. 저기가 보면은 너울은 잔디밭에 마냥 뛰어놀고 싶을 텐데 뭐죠? 아, 이거는 유치원 얘기구나. 이거 말고 저게 소풍 나온 그 엄마랑 아기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좀 누워 있고 피곤한지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저 유치원생들 네. 예, 저거 이렇게 보면서 홍차는 좀 제잘거리면서 이렇게 뛰고 놀고 싶을 텐데 선생님 손잡고 가는 모습이 조금은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저쪽도 가운데 좀 아이들 막 웃어봐 그러면서 서로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좀 방송 용어로는 그렇지만 하여튼 서로들 이렇게 아이들의 용어를 말풍선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놨던 게 너무 재밌어요. 네. 아니, 그, 누워있는 엄마, 피곤한 엄마를 아기가 지키고 있다라고 그 말에, 예. 그 우리 집에서 항상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녁마다 책 읽어주면서 나는 자고 우리 애들은 나를 재우고. 아, 그랬군요. 네. 자, 저거는 저희가 또 카페에 앉아서 서로 그림 그렸던 그런 건데, 저쪽에 장애동 또 재개발 그 현장도 보는데, 저 같은 그림인데요. 저 나무, 뭐죠? 의자, 그림자가 비치면서 좀 더 또 색다른 그렇네요. 느낌이 나죠. 네. 저건 저희 아님을 제니가 그려주셨는데, 의상 보세요. 저 의상이 너무 화려해서 어머나, 그날 너무 그렸다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인증샷. 네. 저렇게 화려한 옷을 저렇게 또 스케치로 표현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저거는 저희가 그날 그렸던 거 까라 해가지고 다 그림을 한꺼번에 찍었던 거네요. 자, 저거는 또 이제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미리 느껴보면서 느끼시라고 한번 했는데 저것도 홍차가 이제 15년도에 그 카페에서 저기 그렸던 어디에 네. 있었나 보죠? 그 예, 꿈의 예. 숲. 꿈의 숲 그 카페에 가보면 그 도서관도 있고 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장식돼 있던 거를 그렸던 것 같아요. 도서관? 예. 도서관이 있어요? 예, 거기에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죠. 아, 그 키즈 북카페? 카페. 예, 북카페. 맞습니다. 예. 네. 도서관이라니요. 죄송합니다. 네. 도서관이라고 해서 제가 말을 거기에 실수했네요. 거기에 예. 있던 장식돼 있던 책이군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 또 김지능가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그때 저희 한창 갔을 때 공사 중이어서 겨울이라 좀 외로워 보이는 저 나무가 또 보이네요. 저는 같이 그때 가지 않았어서 이번에 맞아요. 따로 혼자 가본 거죠. 예. 네. 그래서 저것도 벽에 비친 나무 그림자를 또 좀 또 어디- 겨울 담쟁이까지 어디쯤일까? 해가지고 네. 되게 사랑스러운 따뜻한 느낌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으니 조금 빨리 넘겨볼까요? 네, 맞아요. 네. 저것도 또 그 벽을 위주로 했고, 이거에 요번에 랄라님이 또 가셔가지고 그 느낌을 또 표현해 주셨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다 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아닌데. 너무 깔끔한데 네. 좋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여행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공원에 가기 참 좋은 오늘 날씨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흥 선생님한테 선생님인지 뭐 나으리인가? 뭐 누굴까요? 예, 대감님?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보면 그림에도 그 랄라의 그 자유로운 그 글이 그렇게 표현돼 있었어요. 아, 네. 자, 이제 오늘 우리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저희 동네에 또 가까운 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또 같이 확인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갈게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품